4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오후 2시 51분 지나고 있고요. 현 구간 눈에 띄는 특징주들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고냐 스톱이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 들어서 또 시세가 급변하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특징주 10개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이화진 과장의 성적표 보고 오겠습니다. 10개 종목에 대해서 고냐 스톱이냐 의견 드리고 있는데 10개를 다 맞춰주셨네요. 저도 지금 놀랐네요. 요즘 저희 패널분들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까지 나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는 아주 좋은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의견 참고해 주시죠. 10개 종목 보시면 오늘은 또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장중에 급락한 종목 CS윈드와 AP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이 중에서 6위에 올라와 있는 실리콘2를 볼게요. 앞서서도 이제 막 화장품 이야기 막 하고 가셨는데 사실 실리콘2가 왜 오르는지는 이제 많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냥 현 구간 다시 상한가에 돌입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화진 과장님, 2연상입니다. 실리콘2 여기서 멈출까요? 더 들고 갈까요? 이 현상이니까 저는 스탑이라 좀 보고 있고 물론 이게 올라갔던 이유가 컨센보다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밸류를 좀 반영한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주가가 멈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히 눌림목이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물론 지금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이 북미향이나 특히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와 같은 이제 유럽향에 대한 매출이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회사의 스타일 코리안 같은 경우도 이제 브랜드 확장성에 따른 흐름이 조금 2분기도 기대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틀 정도 상한가다 그러면 대략 한 70%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면은 그 정도 충분히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에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유자는 굳이 제가 볼 때는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조금은 전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이거래 연속 상한가, 지금 오후 들어서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왜냐,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2배나 잘 나왔으니 현재 주가도 한 70%, 8%, 그렇죠. 80% 올라간 상황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 개인적으로 실리콘2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른 화장품주도 여기서 스톱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개별적으로 따로 봐야 됩니까? 사실 대형 화장품 쪽으로 오히려 전략을 좀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오늘 IPMSC와 같은 색조 화장품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실 기초 화장품에 대한 성장률이 색조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미 쪽에 대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면세 데이터도 회복률이 높아졌고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대형 화장품단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대형 쪽으로 자금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실리콘2는 그럼 고스톱? 스톱입니다. 스톱으로 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칩셋 미디어입니다. 현재도 한 10% 안팎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하락일 상위에 반도체주들이 좀 많아요. 네. 칩셋 미디어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먼저 떠오르지 않았었나요? 네, 실질적으로 고객사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1, 2위 회사인 이제 뭐 NSP나 이쪽으로 이제 수준 모멘텀이 있고 물론 이번 1분기 실적도 부진했고 이제 ARM 관련 이런 회사도 최근 1분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덩달아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번 로얄티에 대한 뭐 그 실적보다는 사실 라이센스 수수료 매출이 아마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회복 구간이 있는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향후에 일본 회사와 이런 수주 모멘텀이 좀 남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모멘텀이 지금 당장의 실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금 단기 차익 실현이나 조금 일시적인 좀 현상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차트를 보면 좀 무서운 게 37,900원의 고점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추세가 우하향하면서 오늘 장대 음봉이 기록이 된 거거든요. 네.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이럴 때 뭐 장기 이평선 이탈하면 위험 신호다라고 하는데 크게 그런 걱정보다는 반발 매수라던가 기회로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이슈는 계속 꾸준히 나오고 특히 일본향에 대한 매출 수준 모멘텀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좀 길게 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을 1분기에 보였지만 길게 봤을 때 충분히 턴어라운드 가능해 보인다. 칩셋 미디어 손실 보신 분들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저희는 고를 외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펄어비스. 제가 듣기로는 게임주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펼치고 스튜디오로 들어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왜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는 생각보다 게임주에 대해서 싸늘했는지 제가 그런 리포트도 봤어요. 이번 게임주 실적에서 볼 거는 뭐 크래프톤 말고 딱히 없다. 카카오 게임즈 선방 이런 걸 봤는데 왜 달라요? 알게 보면 다 뜯어보게 되면은 사실 매출은 컨센보다 떨어지는데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컨센보다 높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부터 나왔던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 절감들이 하나둘씩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이제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나왔던 거고 사실 펄어비스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스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지금 당장의 매출이 좋아질 건 없습니다. 뭐 이게 뭐 20% 30% 성장이 아니라 오늘 결국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일반적인 펄어비스에 봤던 이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붉은 사막 언제 개시하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스컴이 지금 독일에서 열리는 제3대 게임사입니다. 그게 게임 행사인데 이게 아마 8월이나 아마 9월쯤에 이제 행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저들에게 직접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시연회를 만들겠다를 얘기하면서 좀 시장에서 마무리가 됐고 거기다가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이제 R&D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왔고 이제 도깨비 쪽으로 인력을 다 투입하겠다 얘기했던 흐름이 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펄어비스 이제 붉은 사막이 신작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펄어비스는 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작년까지 R&D 비용이 아마 1,000억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펄어비스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컨센 자체가 한 300만 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7만 8천원으로 단가가 나오게 되면 대략 한 2,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1년 지나서 비용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투자 횟수가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500만 장도 넘을 수 있다고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거는 전 다음 달이라 보고 있는데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다음 달에 상장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회사가 지금 콘솔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0만 장이 나왔고 지금 사실 비상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졌는데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국내 K 게임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이 게임이 지금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 가치만 3조고 상장하게 되면은 적어도 4조, 5조를 부른다면은 NC소프트가 4조입니다. 그러면은 게임에 대한 훈풍 자체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기대를 해봐도 된다. 하지만 펄어비스가 단기적으로 오늘 급등했던 부분은 조금은 좀 쉬어갈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게임 덕후세요? 아니 내용들이 심상치가 않아서요. 게임은 웬만한 거 다 해봤고 사실 뭐 최근에도 파이널 판타지 스퀘어 에닉스 같은 일본 회사 것도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는 산업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산업 공부한다고 게임하는 거. 네. 펄어비스 여기서는 스톱이긴 하지만요. 중장기적으로도 꼭 여러분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도 챙겨볼게요. 대한해운이 오늘 뭐 해운주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고 어제부터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대한해운은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유가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대한해운도 지정서 리스크에 다음 주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결렬했던 이슈가 결국에는 이게 단기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중장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물론 최근에 해운임 지수, 뭐 SCFI나 이제 BDI 지수가 운임 지수가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개인적으로 해운주를 그렇게 좀 워낙 테마성으로 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측면보다 운임 지수에 대한 단기적인 급등세로 인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던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협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고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동발 이슈로 단기로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보자 그 의견 대한해운 드렸고요. 그럼 뭐 같은 해운 안에 있는 뭐 HMM이라던가 페노션이라던가 이런 대형주들도 같이 고하는 게 좋을지요? 네, 다시 같이 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주 전반적으로 더 들고 가 보세요. 이어서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겠습니다. KB금융, 저 PBR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단순히 그냥 은행에 대한 매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선호한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KB금융 개인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가 뭐 별료 프로젝트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왔었고 결국 이제 KB금융도 그동안 분기 배당, 이런 현금 배당에 대한 얘기도 이번 1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복권 금감원장이 진행을 했던 이제 PF 관련된 해결 방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져야 현금이 넉넉해지고 그럼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PF 충당금에 대한 해결 방안 이슈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KB금융에 대한 저평가 가치가 더더욱 또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지금 상으로는 그 스케줄 타임라인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분기 배당 이런 현금 배당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KB금융뿐만 아니라 이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중장기적 모멘텀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골드만삭스가 신고가를 기록한다면서요. 뭐 우리가 테슬라 보고 국내 2차전지 보고 약간 이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럼 골드만삭스 보고 국내 금융주 보고 요거는 연결고리 가능합니까? 결국에는 사실 좀 색깔은 다르다고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은행이나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 예대 마진에 어느 정도 마진폭이 컸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창용 한국은행 청재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그널은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이게 통화 정책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은행이나 지주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좋아지진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래서 그 의견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전체 10개, 지난주 100% 적중률이었어요. 전체 10개 고스톱 의견 어떨지 보시죠. 대원전선과 시노펙스, 대한해운은 고고요. 그리고 실리콘2, AP시스템, 펄어비스는 스톱 의견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오늘 급락하는 CS윈드도 고를 주셨네요. 네, 결국에는 이게 물론 다음 주 CPI도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풍력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자금 조달의 이슈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도 CS윈드 차트를 보더라도 단기 반등 강하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다음 주 결국에는 수장 콜린스 총재도 얘기했고 이번 주 닐 카야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만약에 CPI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만약에 풍력이나 이용 태양력 관련 쪽에서도 좀 강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기 때문에 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리와 민감하고 네. 이번에 또 금리나 시그널이 나온다면 CS윈드에게도 다시 불씨를 지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의견 드렸어요. 전체 10개에서 베스트 종목 그럼 CS윈드인가요? 어떤 종목인가요? 스탑을 했던 펄어비스입니다. 일단은 멈추지만 다시 네. 나는 무조건 펄어비스를 담아보겠다. 어떤 매력에서 골라주신 건지요? 오늘 1분기 실적 한 128억의 순이익이 나왔는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194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탑을 얘기를 했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펄어비스가 결국에는 향후에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시기가 빨라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 밸류 자체가 빨라진다. 그러면은 퍼 자체도 이제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NC 소프트가 70배 그리고 네오지가 25배입니다. 그게 오늘 실적에 나왔던 기준으로 제가 아까 금방 계산을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펄어비스는 이제 이 펄을 계속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결국 실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검은 사막 PC 버전 이제 중국 외자판호 얘기까지 지금 오늘 콩쿠르에서 언급을 해왔던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모멘텀이 가장 많은 측면이 있고 펄어비스는 다른 게임사들 대비해서 자체 게임 엔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감에 대한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장 이상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현재 구간에서의 좀 매력도는 떨어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3년 전인가요? 코로나 때 그때 게임주가 정말 전성기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당시 뭐 신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코로나다 보니 외출이 불가능해서 집에서 게임해야 되고 여기에 뭐 가상현실이라던가 코인까지 더해져서 네. 전성기를 보였는데 그때 전성기 곧 도래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꾸준히 게임 산업을 지원한다 얘기를 했는데 특히 위메드 같은 경우가 이번 실적도 보여왔었고 특히 이런 위맥스와 관련된 온보딩에 대한 효과가 하나둘씩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나이트크루도 그랬고 이번 1분기 실적에서 블록체인 쪽에 대한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해왔다는 점이 P2E 산업에 대한 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조건부 승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처음 이번 정권에서 공약 중에 하나가 조건부 승인 단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요인들이 많네요.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펄어비스로 선정을 해드렸고요.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